백내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백내장은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춰주는 자동 초점 시스템인 렌즈가 뿌옇게 변하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가 20, 30대까지는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다 자유자재로 내가 쳐다만 보면 바로 초점이 맞췄어요. 저도 지금 카메라도 잘 보이고 마이크도 잘 보이는데 갑자기 내 손에 있는 지문을 보라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손금을 이렇게 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만 보여도 그래도 괜찮은 건데 이렇게 내 팔보다 멀어지면 되게 슬프잖아요. 이게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위가 저절로 움직이듯이 불수의적으로 내가 이거를 확 맞춰줘야지 선택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이 수정체라는 기능이 떨어지고, 게다가 이게 투명해요. 완전히 그 투명성을 잃고 불투명해져서 노랗고 아예 나중에는 거의 갈색까지 되는 거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발생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노화예요.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누구나 이게 기능이 떨어지고 보통은 40대 초반부터 확 느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노화를 느끼는 40대에 가장 처음 느끼는 게 바로 노안입니다. 우리 몸이 좀 늙어가거나 피부가 처지는 건 알지만 늙었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늙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노안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점점점 침침해져서 60대가 되면 이제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이는 백내장이 오게 되고, 이렇게 증상이 계속 진행하게 돼서 이게 노화의 그 진행 속도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노화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병이 있어요.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온몸의 장기가 더 빨리 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모든 몸의 장기가 10년은 늙었고 실제로 외모도 조금 더 빨리 늙어요. 백내장도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당뇨 백내장이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 조절 안 되시면 조절력도 떨어지고 빨리 백내장이 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사실 빨리 수술하면 안 돼요. 당뇨는 망막의 병을 일으키는 실명의 1위 질환인데 백내장 수술 빨리 하면 당뇨 망막병증이 또 악화됩니다. 그래서 빨리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어서 빨리 오지만 빨리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당뇨나 이런 노화는 사실 좀 막을 수도 없고, 오면은 뭐 당 조절 잘하는 거는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확 다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상이에요. 외상은 크게 다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비비는 습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토피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너무 심하게 비빌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가려우니까요. 가려운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비비게 되는데, 이 비비는 게 너무너무 심하면 마이크로 트라우마, 계속 작은 외상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백내장이 빨리 와서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20대 때도 수술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비비시는 습관을 아예 없애시면, 저는 아예 그냥 모기로 손 올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손 자체에서 결막염도 생길 수 있는 균도 많고 말벌 템펫에도 일어나고 손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모기로 손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비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10% 정도의 백내장 관여에 있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저희 안과 선생님들 중에 60세 넘으신 분들은 이제 백내장이 정말 턱끝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백내장이 진짜 안 오길 바라시거든요. 요즘 좋은 렌즈가 많이 나와서 사실 백내장 수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안 오고 싶어서 정말 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드셔야 될 때 햇볕을 결국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자 당연히 쓰시고요. 모자만 써도 자외선 50% 차단됩니다. 모자도 굉장히 챙이 넓은 모자를 남자 원장님, 60세 원장님이 쓰세요. 그리고 선글라스 낍니다. 선글라스 밖에 나갈 때마다 늘 끼세요. 선글라스 90% 정도 차단돼요. 그리고 옆으로 선글라스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차단하고 싶으셔서 칭칭 스카프까지 감으시고 가시는데, 이게 제가 한 원장님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여러 원장님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자외선 차단이 또 눈 건강에, 백내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황반변성이나 이런 병도 일으키니까 자외선 차단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백내장 예방입니다. 다섯 번째는 백내장의 또 가장 큰 원인이 스테로이드 복용이에요. 스테로이드는 내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 복용은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너무 심하신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로 안 돼서 스테로이드를 저용량으로 몇 년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르는 피부 스테로이드도 몇 년을 바르면 백내장 빨리 옵니다. 이거는 스테로이드성으로 오는 백내장의 양상이 굉장히 특이해서 후낭아운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더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척추나 어깨 주사 맞으시는 것 때문에 생기시는 분도 있고, 저는 예전에 윤곽 주사를 여러 대 맞으셔서 그게 스테로이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고 없는 성분이 있는데, 들어가 있는 성분을 맞으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백내장이 오신 젊은 여성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 성분 때문에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로 드물게 눈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거나 하는 것도
경우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백내장 예방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네, 백내장 예방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원인을 다 하나하나씩 모두가 다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당뇨가 안 오게 하고 싶다면 당뇨는 가장 큰 예방이 비만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뇨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당뇨가 왔어도 정말 잘 조절되는 요즘 약이 정말 잘 나와서 식습관으로 조절을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잘 찾아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당 조절을 잘 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비지 않는 것 그리고 자외선을 피하시는 것 이 두 가지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건 다 이제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백내장을 예방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두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비타민C,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미백 주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주사인데요. 주사제로 맞아야지만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영양제가 너무 발달해서 흡수율을 많이 높인 글루타치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필름 형태의 글루타치온을 꼭 챙겨 먹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글루타치온이나 아니면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이라고 글루타치온을 굉장히 흡수율을 리포점 이렇게 싸서 리포점이 기름막으로 싸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서 드시는 그런 글루타치온의 흡수를 높이는 그런 약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뭐 꼭 고용량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조금이라도 드시면 좋겠는데 드실 때 하루 3번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5시간 만에 다 몸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한 번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눠서 3번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량을 드시는 게 더 도움된다는 보고는 없고요. 저용량이라도 빈도수를 더 많이 드셔서 계속 우리 몸의 비타민C 농도가 높아지게 하면 우리 피부도 하얘지고 자외선을 받아도 기미나 이런 게 좀 덜 생기고 똑같이 수정체의 투명한 그 투명성도 기미가 끼듯이 갈색으로 변하는 그 백내장도 예방해주는 중요한 이거는 많은 논문으로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추천하시는 영양제도 있으신가요? 저는 비타민C는 그 영양제는 우선 원료를 보셔야 되거든요. 원료가 괜찮은지. 그리고 사실 좋은 회사에서 나온 게 불순물이 적어요. 영양제의 독성은 그 영양 성분 때문이 아니고 같이 들어간 독성 물질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따져가면서 드시려면 아무래도 브랜드가 좀 괜찮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C는 뭐 요즘 과하게 비타민, 메가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논문을 찾아보면 메가 비타민을 먹는다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아직은 없고요. 백내장을 억제하는 약으로 비타민C가 있는 건 사실이고 비타민C는 아무리 좋은 약도 5시간 이내면 다 분해가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빠져나가니까 조금 빈도를 높여서 하루 3번 드시는 거, 식후 3분에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이제 주사를 맞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 리포소말로 쌓여 있어서 흡수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먹는 약이 아니라 좀 그 설화로 먹거나 이렇게 필름 형태로 먹어서 흡수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쪽으로 가시는 걸 권유드리고 사실 글루타치온은 먹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흡수율을 높이거든요. 글루타치온은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나 잠을 잘 주무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백내장 수술은 100세 시대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백내장 수술을 미루는 거를 정말 너무 이거는 모두가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까지 수술을 꼭 해야 되냐면요. 80세까지입니다. 80세까지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더라도 꼭 그때 수술을 꼭 받으십시오. 왜냐면 80세 넘어서는요. 여기저기 다 아프고요. 그리고 약간 인지장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보인다, 보인다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는데 게다가 또 잘 안 보이게 되면 인지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잘 안 붙는 시기가 되는데 골절이나 이런 게 백내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크고 그 리스크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수정체 주변에 수정체를 매달게 하는 끈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리스크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도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바로 안 나올 가능성과 회복이 더딜 가능성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정체가 렌즈가 들어있는 인공수정체가 조금 틀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력이 잘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력을 쟀을 때 0.23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80세가 넘으셨는데 백내장 수술 안 하셨다 그러면 꼭 안과에 가셔서 실제 시력을 한번 재보세요. 내가 뿌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이긴 다 보이니까 나 잘 보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시력은 0.23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 하시거나 그러면 그거 자체도 위험하고 그리고 정말 미루다 보면 더 중요한 몸의 문제가
문제가 생겨서 더 뒷전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90세가 넘어서까지 백내장 수술을 안 하면 그런 분들을 수술을 받아주는 안과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에는 80세가 넘으셔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여러 군데가 아파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시고 뭐 여러 군데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다가 86세, 7세가 돼서 정말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지고 내가 스스로 밥을 해먹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술하고 시력도 최종 시력도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꼭 간단하게 10분이면 끝날 때에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럼 80세 이전이라면 그럼 나는 언제 수술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준다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짧은 인생도 잘 보고 아름다운 세상도 많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야간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화 자막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이상이 있으면 그거는 수술을 하면 분명히 더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야간 운전이 더 이상 힘들어진다 그러면 야간 운전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 백내장 때문이라면 수술을 받으세요. 그럼 훨씬 만족스러운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의외로 백내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외선을 계속 쐬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야외 활동, 아니면 해상에서 배를 조종하시는 분이나 밖에 나와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백내장 굉장히 빨리 오고요. 그리고 눈을 계속 비비시거나 하는 행동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당뇨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서 50대 이상의 분들은 거의 15%, 20%가 거의 육박하게 당뇨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너무 많은 게 이 백내장을 또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큰 원인이고, 당뇨 이전에 혈당 스파이크나 아니면 내당능 장애도 백내장을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속노화의 1인 1식이나 아니면 좀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그런 식이 습관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비만이 되지 않게만 하시더라도 백내장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오는 질환이라서 질환이라고 하기엔 어렵고 그냥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는 WHO에서는 노인이 되는 것도 노화도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나 정말 악화되면은 완전히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만 질병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노화의 여러 가지 과정도 질병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내장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냥 노안이 와서 노화가 와서 어쩔 수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제약이 온다면, 예를 들어 책을 잘 보셨다가 더 이상 책을 나는 이제 못 읽겠다고 못 하시거나, 운전을 잘 하시고 여러 군데 잘 놀러 다니셨던 분들이 눈이 안 보여서 그냥 집에만 있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셔서 제 인생을 다시 펼치실 수 있는 기회니까 꼭 제2의 인생을 펼치시는 기회를 용기를 내어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눈피로의 원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눈피로의 원인은, 위험한 습관은 우리 너무 장기간 동안 핸드폰 보는 거죠. 너무나도 피로하게 느껴지고, 밝은 빛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또 눈 깜빡임도 줄고, 가까운 근거리를 보니까 눈에 있는 구조물이나 근육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을 좀 감으시고 쉬었다가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요즘은 기본이 그냥 누워서 1시간 이상, 1시간은 짧죠, 2시간, 3시간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마 그러고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굉장히 필요하죠.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음식이 없을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면은 핸드폰을 줄이는 것보다 먹는 걸로 좀 그거를 보완하는 게 더 쉬운 일이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먹는 게 좋겠죠. 우리가 가까운 걸 많이 보고 눈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피로를 확 풀어주는 음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우리 눈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눈에 있는 구조물들을 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항산화 물질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녹내장의 리스크도 좀 더 줄여주고, 블루베리 자체가 항산화를 하니까 백내장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것은 정말 많은 연구들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블루베리와 비슷한 것이 아사이베리, 베리류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또 블루베리와 비슷한 고지베리라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에만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기자거든요. 구기자도 열매가 빨개요. 그 열매 자체를 먹지 못하지만 차로 우리가 많이 고소해서 달여 먹잖아요. 구기자 차도 굉장히 우리 눈을
편안하게 만드는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류, 그리고 블루베리를 뭐 얼려서 먹거나 아니면 갈아서 먹거나 이 시발만 먹어도 효과가 있고, 구기자차도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은 굉장히 많은 항산화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 피로 해소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문헌에는 멀리 보라고 되어 있는데 멀리 보는 거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다 그 좁은 공간에, 실내 공간에 있으니까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눈을 10초라도 아니면 20초라도 중간중간 뭔가를 보시다가 감으시는 거 굉장히 눈의 피로가 많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보시다가, 지금도 유튜브 보시다가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데 저를 굳이 안 보고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거나 아니면 크게 좀 꽉 감아주는 것도 굉장히 눈에 도움이 돼요. 꽉 감아준다 그러면 그때 기름이 쫙 나오면서 눈의 피로도가 조금 더 풀립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눈을 쉬게 하는 방법이에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다 눈도 같이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좀 눈을 최대한 많이 붙이시고 불면증을 좀 치료하시면 눈도 같이 건조증과 피로도가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찜질인데요. 따뜻한 찜질은 제대로 하셔야 돼서 저는 가능한 한 눈 마사지기를 그냥 하나 구매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괜찮은 눈 마사지기를 요즘은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그 눈 마사지기에서 마사지 기능은 저는 그냥 빼고 따뜻한 찜질만, 온열 찜질만 하루에 15분 정도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눈의 피로도가 풀리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눈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 바로 되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당근입니다. 당근 많이 먹으면 야맹증이 좀 좋아진다 그래서, 예전에 1900년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근을 너무 많이 먹은 병사들이 밤에 너무 잘 보여서 그 전투를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영양 섭취가 잘 돼 있어서 비타민 A 또는 베타카로틴, 당근에 많은 그 영양소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당근은 20개씩 먹고 나 눈 좋아져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차라리 블루베리 20알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루테인을 좀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 몸에, 눈에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음식입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저는 눈에 추천하는 영양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유명한 루테인. 루테인은 우리 망막의 색소입니다. 눈 안에 망막이 있거든요. 망막은 가장 중요한 눈의 신경이에요. 필름 같은 거죠. 카메라에서 필름이 망가지면은 아무리 뭐 다른 거가 다 잘 돼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필름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우리 뇌로 가서 인지를 하는 건데요. 필름이 정말 망가지면,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수술로도 안 돼요. 백내장 수술로 인공수정체로 수정체를 대체하지만 망막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망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는데, 그 손상을 막아주는 마치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색소가 있어요. 방패막 같은 거죠. 그 색소가 바로 루테인입니다. 뭐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이게 다 비슷한 색소, 아스타잔틴, 이게 다 색소예요. 그래서 뭐 지아잔틴은 황반 자체이고, 루테인은 그 주변의 망막이고 해서 뭐 지아잔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아잔틴, 루테인, 뭐 아스타잔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색소거든요. 그거를 많이 드시면 마치 손발이 노래지듯이 망막이 진짜 확 노래지는 게 진해집니다. 망막 색소가 진짜 진해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루테인은 녹즙 에 많이 있거든요. 녹즙을 굉장히 과하게 20년간 드신 분이 망막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진했다는 논문도 있을 정도인데, 이걸 루테인을 많이 먹으면 남용한다고 해서 눈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루테인은 꼭 드시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정말 가볍게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고, 남용을 해도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크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시면 우리 눈의 수정체의 노안이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또 좋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우리 눈에 노안이 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여러분들의 문제인데, 노안은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2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여러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테인,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 3가지를 챙겨 드시면 눈 건강은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블루베리를 좀 더 가루로 만들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블루베리 자체를 약으로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우리 눈에 그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녹내장이나 눈의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망막이 망가지거나 수정체가 나빠지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대체할 것으로 구기자차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지키고 계신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눈 건강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영양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C 글루타치온은 꼭 챙겨 먹는 편입니다. 오메가3도 드시면 좋지만 그건 이제 건조증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 네 가지가 정말 시력과 결부된 아주 중요한 영양제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눈의 노화도 온몸의 노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행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당 음료를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뭐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좀 안 하는 게 좋고, 사실 비만도 좀 가능한 한 예방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뭔가를 안 하는 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만으로 가지 않고 저속노화 쪽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그게 눈의 노화도 직결이 되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눈 절대 만지지 않기예요. 저는 세안할 때 빼고는 눈을 아예 만지지 않습니다. 눈을 비비는 행동도 노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서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외선 피하기인데요. 예전에는 막 햇볕을 그대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절대 햇볕을 바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백내장도 심해지고 망막에도 좋지 않거든요. 햇볕을 2분간 바라봤다가 망막이 타버리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햇볕을 피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햇볕은 자외선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뭐 사실 이런 밝은 빛이라든지 핸드폰 빛이라든지 이런 거는 망막이나 아직 수정체에 이상을 준다는 보고는 증명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해야 되냐 안 되냐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미국 안과학회에서는 블루라이트가 안구에 해가 된다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성명을 냈을 정도로 그거에 대한 논란은 지금 아직까지도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하지만 자외선은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피부나 다른 노화에 좋지 않은 것처럼 눈에도 자외선은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모자만 쓰고 다니셔도 50% 차단이 되고 선글라스 끼시면 90% 차단이 되니까 아주 맑은 날에 햇볕을 바라보는 행동을 좀 줄이시고 야외 활동이 잦아진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챙기시면 눈의 건강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요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안구건조증은 두 가지가 부족해서인데요. 하나는 물, 그리고 하나는 기름입니다. 근데 눈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물, 기름, 점액 세 가지 층이 다 골고루 잘 있어야지 건강한 눈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은 눈물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눈물 자체가 줄어서도 문제고 기름 자체가 줄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줄어드는 거를 수성층 결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름이 줄어드는 거를 증발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원인을 파악해서, 근데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을 파악해서 두 가지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부족한 경우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수분이 부족한 경우와 유분이 부족한 경우 같은 피부적인 질환과 비슷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이고, 수성층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이도 굉장히 크고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완경 이후의 여성분들도 많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눈물이 90%까지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눈 수술을 받으신 라식 라섹 아니면 뭐 스마일 수술이나 안내렌즈 삽입술, 백내장 수술 등 그런 눈 수술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선천적으로 눈물이 좀 부족하신 분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그리고 눈물을 좀 줄어들게 만드는 약들, 우울증 약이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그 알레르기 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름이 줄어드는 것은 기름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름샘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건데요. 기름샘은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눈꺼풀의 위아래 3, 40개 정도의 기름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막혀서 이렇게 쭉 짜면 정말 치약처럼 쭉 나오는데, 치약처럼 나오는 것은 아예 안 나온다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는 기름이 쫙 하고 정말 식용유처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버터처럼 굳어져 있으면 제가 깜빡일 때 이렇게 딱 눈을 짜주는 힘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눈물막이 기름칠이 안 돼 있으니까 눈도 좀 반짝반짝하지 않고 퀭해 보이기도 하고요. 눈물이 쉽게 메마릅니다. 기름칠이 돼 있으면은 잘 안 메마르거든요. 공기 중에 잘 증발이 안 돼요. 그런데 기름칠이 없으면 증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증발형 안구건조증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에 그 분류가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게 서서히 알려지게 되면서, 그래서 뭐 IPL 치료라든지 눈꺼풀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구건조증 치료로 나오게 되었고, 실제 통계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눈꺼풀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70%까지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인공 눈물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인공 눈물이 효과가 없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인공 눈물은 어떤 거냐면요. 정말 그냥 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은 물, 기름, 점액 세 가지고 게다가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성장인자, 재생하는 것, 그냥 항균, 항염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인공 눈물은 그냥 물이에요. 우리 얼굴에 건조하다고 그냥 물 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축축해질까요? 미스트 막 뿌리면은 축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로션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렇게 해도 건조하지 않으니까 속건조를 챙겨야 된다고 뭐 물도 많이 드시고 아예 뭐 정말 체질을 바꾸시는 분도 있고 하시잖아요. 똑같이 눈물약을 넣는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약은 그 약 한 방울이 우리 눈에 눈물을 30분 정도 나오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약은 정말 응급처치로 내가 눈물이 너무 없을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30분 효과가 있으면 하루가 12시간이 깨어있다 그러면 24번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24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인공 눈물을 정말 달고 살아도 그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구건조증은 눈물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상태구나라고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의외로 모르는 인공 눈물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그래서 인공 눈물은 정말 응급처치로 30분간의 눈물을 보충해준다는 느낌 정도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조증을 이 인공 눈물 하나만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실망하실 거고 치료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치료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인공 눈물은 사실은 무해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병에들은 인공 눈물을 많이 썼는데 그거는 방부제가 있어서 많이 쓰면 오히려 각막에 해가 된다고 해서 하루에 4번으로 제한을 했고 그 뒤에 나온 일회용 인공 눈물이 그래서 훨씬 더 지금 병에들 들은 것보다 정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회용 인공 눈물은 방부제도 없고 그냥 물이기 때문에 아주 무해한 그냥 눈물약이에요. 근데 이게 인공 눈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눈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인공 눈물이 아예 원래 좋은 눈물을 씻겨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인공 눈물 자체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그 인공 눈물 그 미세 플라스틱 이슈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생기는 이유이지 인공 눈물 자체의 성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공 눈물이라고 하고 넣고 있는 안약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충혈 억제제를 넣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뭐 스테로이드가 섞인 그런 인공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넣고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인공 눈물이 아니고 더 위험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충혈 억제제는 정말 약국에서 눈 충혈돼서 빨갛게 됐을 때 양구건조증을 갑자기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넣고 나면 시원하고 그리고 또 충혈도 확 좋아지니까 왠지 좋아진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선 계속 쓰면 약화가 떨어집니다. 내성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고 반대로 내성도 심하게 생길 뿐더러 끊는 순간 갑자기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약간 독 같은 약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뭔가 성분이 있는 안약을 쓰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력이 좋아도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나요? 시력은 각막과 수정체와 망막이 다 건강해야지 좋은 시력이 나오는데요. 안구건조증은 그 눈알의 문제가 아니고 눈알의 윤활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또 시력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다고 해서 안구건조증이 없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에 로션을 발라놓은 것처럼 좀 뿌옇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김이 서린 것처럼 눈물막이 매끈하지 않고 자꾸 깨지면 거기 깨진 부위로 빛이 막 퍼지면서 상이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아서 안구건조증이 심했을 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 시력이 너무 좋다고 해서 안구건조증이 없다는 아니고 눈이 너무 좋으신데도 늘 눈이 피곤하고 뻐근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뻑뻑하고 심지어 너무 통증이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굉장히 아픈 통증이 확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안구건조증 증상이니까 시력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안구건조증은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돼 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간단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또 효과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히터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지 않게 한다. 막 이런 것들이 진짜 안구건조증 가이드라인에 있거든요. 이 안구건조증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몇 박 며칠을 숙박을 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부는 곳에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시거나 그런 바람이 많이 느껴지는 환경에 있게 된다면 꼭 고글을 써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든 안 하든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뭔가에 집중하는, 컴퓨터에 집중하는 업무적인 거를 많이 해야 될 때 우리가 생각보다 눈 깜빡임이 확 줄어요. 우리가 눈싸움 할 때 눈이 아프거든요. 눈을 뜨고 있을 때 감지 않는 시간이 10초가 지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보면은 그때 눈을 잘 안 감습니다. 감는 순간 그 순간의 장면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자막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생각보다 눈을 안 감아요. 그때 건조증이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날 굉장히 눈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해야 될 작업을 해야 될 때만 우리가 한 방울에 30분 효과 있다는 인공 눈물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쉬시고 눈을 감고 좀 편안하게 계시거나 아니면 눈을 누르는 것도 살짝 비비는 게 아니라 눌러서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의 기름이 조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시다가 먼 산을 보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먼 산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옆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없는 경우에는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경우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먼 산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그냥 눈 감는 거거든요. 눈을 감으면 갑자기 동공도 커지고 편안하게 내가 초점을 잡아주려는 근육도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눈을 좀 감고 한 10에서 2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마이봄샘 폐쇄라고 해서 기름샘 막히는 걸 또 예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수하실 때 눈썹 있는데도 마치 화장을 지운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화장하신 여성분들은 눈꺼풀이 좀 깨끗한데 안 하시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눈꺼풀에 각질이 많이 껴있어서 마이봄샘 폐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기름이 안 나오니까 건조증이 그것 때문에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찜질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버터를 상온에 내놓고 1분, 2분 만에 아니면 5분 만에 녹지 않는 것처럼 눈꺼풀에 있는 딱딱한 기름샘이 바로 녹진 않으니까 42도에 15분 이상 하는 그런 찜질을 하셔야 되고요. 물수건은 5분 만에 다 식어버리고 그래서 따뜻한 찜질을 오래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마스크팩 같은 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눈꺼풀 마이봄샘이 심각하게 막히신 분도 정말 이거를 계속하면 좋아지시긴 하거든요. 마이봄샘은 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두세 번 아니면 10번 해도 좋아지지 않고요. 제 경험상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마이봄샘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눈꺼풀을 이제 다 녹인 다음에 기름을 다 배출해주는 묵은 기름을 쫙 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1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10번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10번을 오셔야 되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에게 눈 마사지기를 쿠팡에다 검색을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굉장히 그렇게 비싸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3개월을 꾸준히 하시면 좋아진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눈꺼풀 막힌 거를 기름샘 막힌 거를 치료하기가 쉽진 않지만 치료를 하면 굉장히 눈이 편안해지고 한 번 치료해서 맑은 기름으로 모든 기름샘이 막힌 게 다 뚫리면 그 다음에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안구 건조증에 좋은 제품이 있나요? 제품은 우선 간단하게 1단계는 인공 눈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건조하지 않다. 그냥 내가 잠을 잘 못 잔 날만 건조하거나 많이 업무량이 많았을 때만 건조하시다 그러면 그때만 인공 눈물 넣으시라고 기본적인 첫 번째 치료는 인공 눈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제 안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치료제 안약은 요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증을 줄여주는 사이클로스포린 계열 레스타시스부터 그 제네릭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제품을 쓰는 것과 또 하나는 눈에 있는 점액을 늘려서 우리가 눈물이 물, 기름, 점액인데 점액을 늘리는 마치 위 점막 보호를 하듯이 눈도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점액을 늘려주는 약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디쿠아스부터 요즘은 더 많은 제네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눈물 연고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이 약간의 이제 겔처럼 들어있어서 조금 끈적거리는 우리 마치 얼굴에 미스트만 뿌리는 게 아니라 스킨로션에 로션 그런 것들을 바르는 것처럼 눈에다 바르는 건데 이거는 낮에 바르면은 아무래도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이니까 밤에 바르시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하시면 낮에도 바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 건조증이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봄샘 치료 때문에 눈꺼풀 각
각질을 닦아내는 세정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정제는 뭐 블레파졸부터 데모덱스를 제거하는 오큐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킨 솜에 묻혀서 눈꺼풀 닦아내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개인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티트리 오일입니다. 우리 눈꺼풀에 있는 진드기가 살고 있는 게 마이봄샘을 막는 아주 큰 또 원인이기 때문에 진드기를 제거하는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는 성분의 눈 세정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눈꺼풀 기름에 효과가 있다는 오메가3인데요. 이거는 오메가3가 염증도 줄여주고 눈꺼풀 기름 성분도 좀 맑게 나오게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렌즈를 끼는 것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행위인가요? 렌즈는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은 사실 렌즈를 끼면서 건조증을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렌즈는 계속 물을 흡수해요. 가뜩이나 내 눈물이 적은데 계속 물을 흡수해야지 말랑말랑함을 유지하고, 간혹 렌즈 빼다가 렌즈가 잘 안 나오고 딱 달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눈물이 너무 없어서 완전히 경화된 상태예요. 렌즈 빼고 그냥 우리 상온에 두면요 10분 만에 완전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머금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눈의 눈물을 뺏어가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런데 이 렌즈를 끼고 건조하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저는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건조증이 심해지면 내가 불편한 뿐이 아니라 안구의 충혈이 정말 만성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의 흰자가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 빨개지고 이게 나중엔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전 수술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렌즈는 정말 건조증의 치명타예요. 렌즈는 건조증만 치명타가 아니라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한테 알레르기도 일으켜서 계속 눈곱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렌즈를 중단하고 수술을 하시면 수술 자체도 건조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건조증이 렌즈 때문에 있는데 더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본 환자분들의 100이면 100 렌즈 낀 것보다는 건조증이 덜합니다. 라식 라섹 수술한 게 렌즈 낀 것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리고 충혈도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알레르기도 좋아지시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렌즈를 더 이상 끼지 말고 차라리 수술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렌즈를 포기할 수 없다. 난 서클렌즈 꼭 껴야 되겠다. 심지어 수술했는데도 서클렌즈 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라식 라섹 수술하고 서클렌즈 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끼고 싶은데 건조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시면 저는 이제 눈물약으로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눈물을 촉촉하게 확 만들어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게 누전폐쇄술이거든요. 그 누전폐쇄술은 위아래 다 막아놓으면 1년 중에 반년 정도는 6개월은 굉장히 눈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6개월이 일시적이지만 6개월은 굉장히 또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억지로 눈물을 좀 늘려가면서 렌즈를 끼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건조증을 치료하고 싶으면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라고 하는데 2리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2리터를 500ml를 4번이나 마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두 번째는 잠을 잘 자라는데 환자분들에게 제가 잠 잘 주무세요 이렇게 7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안구건조증 치료를 누전폐쇄술이나 마이봄샘 관리를 하는 게 이런 생활습관 치료보다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타민 A가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나서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간혹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A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서만 그런 섭취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안구건조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삶의 질이 떨어지시고, 그런데 안과 가면 안약만 주고 별다른 치료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눈꺼풀 좀 짜야 되고 눈꺼풀 깨끗이 씻어라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씻어도 여전히 굉장히 뻑뻑하고 아프고 눈에 통증이 심해서 책도 못 읽겠고 일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이면 안과에 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치료만 받으셔도 확 바로 좋아집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오늘 여기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공눈물로도 잘 안 되고 생활습관으로도 안 되는 분들이라면 꼭 안과에 오셔서 딱 한 번의 치료로 굉장히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치료는 티포스라고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 가이드라인에도 떡하니 나와 있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누전 폐쇄술입니다. 누전 폐쇄술은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구가 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위아래 조그만한 구멍이 있거든요. 그 하수구를 그냥 막는 거예요. 막는 거는 녹는 실, 그냥 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섬유에 쓰는 그런 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체에 쓰는 꼬맬 때 쓰는 실은 굉장히 딱딱한 철사 같은 실이거든요. 그런 철사 같은 실을 살짝 조그맣게 잘라서 여기에 살짝 마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녹는 실은 6개월 동안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몸에 분해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시술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순한 시술이죠. 우리가 세면대에 그냥 그 마개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나는 거죠. 안구건조증에서 어떠한 안약보다도 내 눈물을 따라가는 게 없어요. 내 눈물은 항균, 항염작용에 재생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내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의 눈물을 그렁그렁하게 해주면 이건 진짜 한 번만에 위아래 막는 거를 한꺼번에 하시면 눈물띠가 정말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눈도 굉장히 촉촉해지고 아침에 늘 빡빡해서 뜰 때마다 눈이 아팠던 분들 바로 그 증상이 없어지세요. 두 번째는 마이봄샘의 묵은 기름을 한꺼번에 쫙 빼주는 치료예요. 우리가 아무리 딱딱한 기름이 막혀 있어도 다 녹아요. 따뜻한 찜질을 하면 아무리 딱딱한 버터도 다 녹아서 흐물흐물 없어져서 물이 되는 것처럼 다 녹습니다. 그래서 찜질을 최대한 15분 이상 하고 저희는 이제 20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 녹인 다음에 그걸 일일이 다 짭니다. 그래서 묵은 기름을 한번 쫙 배출해주면 맑은 기름이 나와서 기름만 잘 나와도 건조증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눈물과 기름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나오게 만들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데 30분이면 끝나서 이 치료 받으시면 정말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안과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누전 폐쇄술과 마이봄샘 치료를 하는 안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안구건조증 굉장히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노안이 생기는 건가요? 노안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 노안이 다 생깁니다. 흰머리처럼 막을 수가 없는 게 노안이죠. 물론 사람마다 그 속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 누구나 다 100%, 100이면 100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수술 없이 노안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수술 없이 그냥 뭐 약으로나 생활 습관으로나 이렇게 노안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부나 몸의 장기나 이런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듯이 저속 노화로 가면은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대신 수술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노안이 왔으면 바로 돋보기를 쓰지 않고 가능한 한 돋보기 없이 보시려고 하는데 좀 더 밝게 보시거나 좀 동공이 작아지는 환경에서 좀 환하게 보시면 잘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너무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보통은 돋보기를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정말 맞추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가지고라도 다니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에 그냥 안 보고 말지 하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안 소프트 렌즈도 있어요. 저희 안과 의사들 중에서는 돋보기를 쓰면 아무래도 환자분들한테 좀 신뢰도 가지 않고 해서 노안 소프트 렌즈 쓰시는 분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노안 소프트 렌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엔 사실 수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정말 수술을 안 하고 최대한 노안 증상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거에 녹내장 약으로 나온 필로카르핀이라는 약을 조금 희석한 약이 노안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FDA 통과가 되면서 그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 곧 출시가 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약은 이미 있었던 100년 전부터 썼던 녹내장 안약이고 동공을 좀 작게 만들어서 작게 우리가 실눈을 뜨면은 아무래도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걸 초점 심도라 그러거든요. 많은 거리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노안의 증상이 심지어 뭐 근시도 원시도 살짝 그런 것 때문에 멀리 들 보이는 것까지도 좀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안약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약은 이제 일시적이기 때문에 뭐 그날 하루 쓰고 뭐 효과는 사라지는 그런 안약이 되겠습니다. 노안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요? 노안은 사실 뭐 약물을 쓰거나 수술을 하는 것은 불편해서 내가 좋아지게 증상을 만드는 거지 사실 어쩔 수 없이 다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흰머리가 생기면 그거를 염색을 안 하면 그냥 흰머리가 되듯이 노안은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카메라로 가까운 걸 접사해서 찍으려고 하면 초점을 싹 맞춰주는 그런 자동 초점 시스템이 우리 눈에 있는데 그게 마치 내가 힘을 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밥을 먹으면 위가 저절로 움직이듯이
없이 그렇게 불수의근이라 해서 내가 뭘 쳐다봤을 때 저절로 그게 초점이 맞춰주는 굉장히 신기한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카메라도 자동적으로 초점 맞춰주듯이, 근데 그 시스템이 계속 기능이 떨어지고 60세가 되면 아예 제로가 되는 게 그 노안인데요. 그럼 이제 노안을 방치하게 되면 사실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방치 못하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뭐 약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거의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환자분들이 60세가 되면 이제 조절력이 아예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평생 가까운 거에서 멀리까지 자유자재로만 볼 줄 알았던 나이 20, 30대의 그 시력을 평생 이제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것만 들 보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물을 초점을 맞추는 것도 조절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날아가는 야구공을 쭉 바라보는 것도 조절 기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40대부터 노안이 확확 느껴지고,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반사신경도 떨어지지만 눈 때문에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동적 시력이 떨어져서 그런 스포츠의 그 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의 상태가 되는 거죠. 노화와 노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노화와 노안은 사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노화는 정말 그냥 우리 몸 자체가 나이가 든 거잖아요. 피부나 뭐 여러 가지 흰머리나 이런 거부터 속안의 장기까지 소화도 좀 덜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노화가 오는데요. 노화는 노화 때문만 오진 않습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자외선이나 그냥 나이듦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외상만으로도 노안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눈을 비비거나 그런 현상도 노안을 빨리 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원래 고도근시가 심했던 분들은 노안이 사실 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요인들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화가 진행하지 않은 30, 40대인데도 백내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분들은 20대 때 이미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나 이런 경우에도 노안이 빨리 급속도로 진행되고 눈의 노화가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노안과 착각하는 병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노안은 누구나 오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는 게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안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노안은 그냥 안 보이는 건데, 그냥 안 보이는 거가 너무 비슷한 질병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좀 침침한데 그게 사실은 말기 녹내장이었다. 아니면 좀 덜 보이고 가운데가 뿌옇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 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안 하면 실명하는 황반변성이었다. 이러면 단순히 노안 때문에 그냥 방치했던 내 눈이 사실은 엄청난 질환이고, 그때 치료식을 놓치면 실명하거든요. 노안은 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잘 보이는 게 가까이도 갑자기 동시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절 장애를 얘기하는 거지, 돋보기를 쓰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질환들은 돋보기를 쓰든 안경을 쓰든 안 보이게 되고, 심지어 치료식을 놓치면 녹내장은 완전히 실명할 수 있고 황반변성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하니까, 이러한 질환들을 꼭 감별할 수 있게 내가 눈이 침침하다고 노안이라고 그냥 판단 내리지 마시고 꼭 안과에 오셔서 노안도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안은 언제부터 진행되며 증상이 무엇인가요? 노안은 정확히 얘기하면 10대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말 10대부터 진행합니다. 왜냐면 때는 6cm, 5cm도 보여요. 굉장히 가까이, 이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10대만 지나면 20대가 되면 이제 10cm 이내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30대가 되면 15cm 이내가 좀 안 보이고요. 40대가 되면 25cm, 50대가 되면 40cm 이내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 서서히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볼 일은 잘 없으니까 내가 느끼는 증상은 보통 40대 초반인 25cm 이내가 안 보일 때, 갑자기 화장을 하려고 내 눈에 눈썹을 붙이려고 아니면 아이라인을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요. 얼굴에 모공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공이 뿌옇게 보이고, 가까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 시기는 40대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 의사라든지 약사님이 약전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석 세공사라든지 아주 미세한 가까운 거를 봐야 되는 미세 조립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40대 초반부터 돋보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가 있거나 멀리가 굉장히 잘 보이는 1.5, 2.0의 환자분들은 더더욱 원시 때문에 가까운 걸 더 빨리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팍팍팍 진행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돋보기를 바꿔도 또 바꿔야 되고 1년마다 바꿔야 되고 굉장히 진행을 빨리 하다가 60세 때 완전히 조절력이 제로가 됩니다. 정말 하나의 초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공을 좀 줄여서, 동공이 작아지면 초점 심도라고 해서 조절력이 전혀 없어도 좀 더 많은 거리를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존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안 보이는 거가 정밀 작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것부터 느끼지 않습니다. 노안의 가장 첫 시작의 증상은 대부분은 갑자기 초점을 옮겼을 때 뿌얘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막 1시간 동안 보다가 갑자기 누군가 불러서 딱 봤을 때 갑자기 뿌옇게 안 보이는, 이렇게 초점이 바로바로 옮겨지는 게 느려지는 현상이 노안의 첫 번째 느끼는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업적으로 뭐 컴퓨터를 많이 쓰고 계시다가 상사가 불러서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뿌옇게 안 보여서 내가 눈이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병원에 오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노안 증상의 가장 첫 번째 느끼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거를 많이 오랫동안 보다 보니 머리가 아프시다는 게 두 번째 또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긴 보이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눈도 아프고 그렇다고 오는데요. 그게 이제 건조증이나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해서 MRI도 찍어보시는데 사실은 노안 때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은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노안을 원인을 일으키는 수정체를 아예 제거하고 노안 렌즈를 삽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정체를 제거하니까 예전에 했던 백내장 수술과 방식은 똑같은데요. 렌즈 자체를 노안까지 교정하는 다초점 렌즈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평생 동안 내 눈의 시력이 이 상태에서 고정이 돼서 유지가 됩니다.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 멀리 보는 거, 중간거리, 가까운 게 다 보이는 렌즈고요. 그런데 모든 게 연속적으로 20대처럼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가까운 게 막 20, 30cm까지 아주 정밀거리까지 잘 보이는 건 아니고 40대 후반 정도의 한 40cm에서 45cm 정도의 거리까지만 보입니다. 그 이내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간거리도 살짝 빈 부분이 있어요. 뭐 60cm가 조금 덜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 수술하면 20, 30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40대 후반 정도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안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50대 중반 이후에는 정말 컴퓨터도 안 보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수술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낫고 그리고 더 진행을 안 하고 계속 유지가 되니까 평생 간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술이 나오기 전에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노안백내장 수술 이후에 뭐 뿌옇게 보이고 이게 맞지 않아서 빛번짐이 심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꽤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수정체 자체를 제거하고 싶진 않고 노안이 심하지 않다. 만약 55세 이하의 눈이다라고 하시면 그런데도 돋보기를 정말 1도 쓰기 싫은 굉장히 외모는 젊어 보이는 영피프티이신 분들도 요즘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돋보기 쓰는 순간 자기 나이가 드러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쓰기 싫어서 예전에 책도 많이 읽으셨다가 이제 책도 이제 안 읽고 가까운 것도 그냥 메뉴판도 안 보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노안 렌즈 삽입술을 백내장 수정체를 제거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채 위에 렌즈를 삽입하는 건데요. 이름은 RT 플러스라는 렌즈고요. 이 렌즈도 출시된 지가 많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55세 이전이고 전혀 백내장이 없고 노안도 100% 진행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 렌즈를 더 먼저 권유드린 편이고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바로 회복이 가능한가요? 위험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네, 안과 수술은 대부분은 수정체 수술이나 이런 라식라섹 수술들은 다 10분 이내로 거의 끝나서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효과가 거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10분이면 끝나고 다음날 한번 보고 일상생활 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섭지 않은 수술이죠. 그럼에도 또 노안은 거의 확실히 해결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수술로. 그래서 만족도도 매우 높고 많은 분들이 점점점 찾게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노안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노안은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노안이 진행하는 거는 사실 여쭤보면 증상이 또 제각각이에요. 왜냐면 노안이 빨리 오는 분들은 멀리가 너무 잘 보이시는 분인데 멀리가 조금이라도 덜 보이는 예를 들어 시력이 1.2, 1.5가 아니고 0.7, 0.8 이런 분들은 노안을 잘 못 느끼십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난시나 근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안이 생각보다 뭐 10년은 더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누구나 오는 게 노안이고 100세 시대에는 결국에는
달에는 한 번은 이 노안을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백내장까지 오는 걸 해결해야 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변화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숙제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노안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잖아요. 내가 가까운 거, 중간거리, 먼 거를 자유자재로 봤던 게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사실 모든 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누구나 옴에도 이게 왔다는 거를 막 이렇게 손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오는 거라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오는 것이고, 그래도 늦추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가득하실 겁니다. 요즘은 50대, 60대 분들도 핸드폰도 많이 보고, 핸드폰이 너무 작은 글씨도 카카오톡 글씨나 이런 것도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늦추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뭐 햇볕을 최대한 안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영양제로는 제가 추천을 꼭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게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이거든요.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피부의 미백에도 좋은 그런 영양제인데, 똑같이 수정체도 원래 맑았던 투명했던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이 와서 피부에 있는 콜라겐처럼 수정체의 콜라겐도 기미가 끼듯이 갈색으로 변화하고 딱딱해지는 게 수정체의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이 노안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을 좀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쉽게 우리가 노안이 또 늦게 오는 방법은 눈을 비비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백내장도 빨리 오고, 백내장 수술할 때에도 그 수정체가 굉장히 약해서 렌즈가 틀어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고, 건조하다고 비비시거나 가렵다고 비비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님에도 비비는 것 자체가 시원하고 심지어 눈에 좋을 것 같아서 비비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절대 비비시면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노안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궁금하신 거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만 모아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많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과 언니라고 치면 제가 이제 6만 유튜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댓글도 제가 직접 다 답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눈에 어떤 예방책이나 치료가 어떤 게 필요한지 자문만 구하시러 오셔도 좋으니까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궁금하셨던 것이 더 궁금하시다면 질문 리스트 같은 거 적어 오셔서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쉽게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저희가 9호선 신논현역에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는 힐링안과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많은 전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도 오신 분들이 눈 검사를 하시고 내 눈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런 게 이제 다른 안과에서는 그냥 치료 위주라면 저는 예방이나 지금 눈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각각에 맞는 관리 방법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오셔서 이 방송 보시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진료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